요거 그 되게 헷갈려 해가지고 왜냐하면 책에 잘 없거든요. 책에 잘 없고 이거 엄청 많이 헷갈려 하셔가지고 좀 정리를 하면은 약간 이제 그 살짝 길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그 여기 위에 있는 요런 거 있죠.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이 이제 뭐 그 블로그 같은데 그 요렇게 코릴레이션 구해가지고 히트맵해서 해석하는 거 있죠. 요런 거는 이제 연속형일 때만 이제 사용해야 되고 범주형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써져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왜 조심해야 되는지,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 갖고 그냥 그 말이 맞다면은 이 두 개의 데이터가 이제 범주하고 범주꼴이에요. 범주하고 범주꼴인데 그러니까 둘 다 이제 yes no로 이루어진 범주꼴입니다. 이러면은 이게 의미가 없을까요?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이제 의미가 없을까? 이런 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그 우리 타이타닉 같은 자료가 있다고 칩시다. 00, 00, 이렇게 이제 다섯 개의 0을 놓고 그 다음에 다섯 개의 1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나타내는 변수도 이제 똑같이 만들 건데 여기 이제 그 0인 성별은 다 이제 죽었고 1인 성별은 이제 대부분 살았다고 칩시다. 이렇게 하나 정도만 이제 바뀌고 되었다고 칠게요. 자, 이럴 때는 이거 둘 다 이제 범주죠. 범주형 자료인데 우리가 숫자로 그냥 바꿔놓은 거죠. 이러면은 음, 데이터 프레임 어, 이렇게 DF를 만들어 놓고 DF CORR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0.6이네. 그렇게 높지 않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다음 C 맵은 BWR로 하고 V 민 값은 마이너스 1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좀 그림이 잘 그려질 것 같아서 일단 음의 상관관계는 아닌 것 같고 꽤 이제 양의 상관관계인 것 같죠. 그래도 이 정도면 좀 뭔가 이제 0.5 정도면은 관련이 없는 건가? 뭐 싶다가도 뭐 이 정도면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이제 들죠.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에서 좀 더 이제 극단적으로 예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이렇게 볼 수 있고 요 자료는 이렇게 볼 수 있죠. 굳이 이제 본다면 이것도 딱 줄을 좀 맞춰 놓읍시다. 네, 여기도 여기는 이렇게 분할할까? 이렇게 볼 수 있죠.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파트를 좀 반복을 해서 한 10번 정도 이렇게 반복을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10번 정도 반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여기는 다 합치면은 몇 개야? 41개가 되고 여기 또 이 뒤쪽 파트를 10번 정도 반복하고 10번 정도 이렇게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데이터 프레임이 생긴 게 이런 식으로 되어 갖고 이제 그 일치하는 열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되죠. 어, 그럼 0.95 정도로 나오게 되고 이때 이제 코릴레이션은 거의 그냥 빨갛게 보이죠. 이걸 한 100개 정도로 이렇게 바꾼다면은 되게 많이 일치하겠죠. 이거는 더.
더 높아지는데? 맞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범주하고 범주일 경우에도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보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 경우는 그런 것 같은데요? 그쵸? 그럼 연속은 원래 이제 뭐 어떤 책에서 이제 본다고 했으니까 된다고 치고 범주 연속일 때 문제가 생기나? 우리는 지금 범주 연속인 케이스긴 하죠. 그러니까 그 카운트는 연속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홀리데이나 워킹데이나 이런 거를 이제 본 거는 여기는 이제 그 범주형이라고 보여지니까 범주 연속이면 좀 문제가 생기나? 해서 이제 봤는데 이거는 그 연속형을 좀 만들기 귀찮으니까 요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solve에 나중에 플러스 mp 랜덤 그냥 그 정규 분포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랜드 n 플러스 이게 랭스를 solve만큼 이제 뽑고 0.1 정도를 이렇게 곱해가지고 하면은 solve 연속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코릴레이션 플러스 딱 그려봤는데 이것도 지금 여기가 범주고 여기가 이제 연속인 거잖아요. 지금 solve 컨티는 이제 연속형이 들어가 있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범주하고 지금 연속이 되어 있는데 이때도 1에 가까운 값이 나오죠. 되게 이제 합리적입니다. 이게 만약에 좀 줄어들어갖고 1로 된다면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요 부분은 일치하고 요 부분은 일치하고 요 부분 불일치 요 부분 불일치인데 이제 그런 불일치하는 포션이 좀 늘어나니까 이게 확 떨어지겠죠 계수값이. 그럼 이제 이러한 계수값이 나오게 되고 당연히 얘하고 얘는 solve하고 solve 컨티는 그냥 여전히 이제 높지만 성별이랑 얘네들은 이제 확 낮은 값으로 이제 떨어지게 됐죠. 그렇죠? 이거를 봐도 뭔가 지금 그 되게 범주나 연속이나 좀 합리적인 그 값을 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뭐 꼭 범주일 때는 이제 분석하면 안 되고 범주 연속일 때 분석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연속일 때만 분석해야 되고 히트맵 분석을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게 그 이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있죠. 얘가 이제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 제가 이제 시각화 수업에서 한 게 있는데 꼭 이 그 시각화 수업이 아니더라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러한 방식으로 산정도가 되어 있을 때 계산하는 방법은 일단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지는 거 요렇게 그 평균을 그러니까 x 평균 y 평균 이렇게 그어 가지고 이 1사분면이랑 3사분면에 점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은 1에 가까운 값을 그다음 2하고 4에 점들이 많이 몰려 있으면은 마이너스 1에 가까운 값을 이런 식으로 이제 갖게 되고 골고루 퍼져 있으면은 이제 빵이 된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그러한 개념을 좀 응용을 하면은 지금 결국에는 이 SNS 스캐터 플러스 그다음에 언더바디 F를 하고 X축에는 뭘 놓냐면은 이 성별을 놓습니다. 이 Y축에는 뭐를 놓을 거냐면은 solve 컨티를 놓도록 할게요. 뭐 컨티를 놓던 이제 solve를 놓던 별로 이제 상관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겹쳐 있는 거를 좀 이제 보기 위해서 알파를 0.3 정도로 0.5 정도로 할까? 조정을 하면은 지금 이제 조금 애매하지만 이제 그 성별이 0일 때는 이제 이렇게 퍼져 있고 1일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퍼져 있죠. 아마 이제 십자가를 그리면 이제 이렇게 가운데 평균으로 이제 그리면은 여기는 평균이 한 요쯤 되겠네. 요쯤 걸리려나? 요쯤 걸리고 여기 그 X축의 평균은 0.5가 되겠고 그쵸? Y축의 평균은 Y축 전체의 평균은 한 이쯤 걸리겠구나 이쯤 얘네들만 놓으면 이렇게 걸리는데 이거 전체는 이쯤 놓이겠네요. 이렇게 봐갖고 여기하고 이쪽에 지금 점들이 이제 많이 몰려 있잖아요. 요렇게 되면은 그
양의 코릴레이션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래서 양의 코릴레이션 값이 계산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점 4개 있는 것처럼 눈으로 보이기는 점 4개가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는 이제 그 중첩이 되어서 이렇게 겹쳐 있죠. 그래서 평균은 이제 당연히 이제 요렇게 될 거고 x하고 y 둘 때 이제 평균은 0.5가 될 테고 평균은 근처로 이제 1, 3, 1, 4분면이랑 3, 4분면에 점들이 많이 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양의 코릴레이션 값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얘하고 얘는 그냥 비슷한 이제 값을 가지게 될 거고 만약에 이제 내가 여기에서 이제 요거를 뭐 한 100 정도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여기에 이제 점들이 엄청 많이 겹쳐 있는데 요거보다 이 컨티로 한번 바꿔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쪽에 점들이 이렇게 몰려 있고 이쪽에 점들이 또 이렇게 몰려 있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점선이 그어지게 되고 여기 지금 여기 있는 점들이랑 여기 있는 점들 1, 4분면이나 3, 4분면의 점들이 많기 때문에 양의 지금 코릴레이션 값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러한 방식으로 산점도를 보고 코릴레이션이 이제 계산되는 거를 상상하면은 도대체 왜 범주를 분석할 때 까다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지 아마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제가 데이터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 더 이상 이제 성별 아니고 뭘로 하지? 하여튼 어떠한 범주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가상으로 그 제3의 성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카테고리 2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은 다시 곱하기 101개를 넣어야 되겠지. 요거하고 숫자를 맞추려면 그리고 이 제3의 성별 있죠. 제3의 성별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여서 이제 싹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싹 다 죽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0, 1, 2 잠깐만. 이게 숫자를 맞추려면 이게 100일이 아니고 400일로 맞춰야 되나? 이 데이터 너무 어렵게 해놨네. 요렇게 이제 해놓읍시다. 그리고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일단 헷갈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이러네, 그쵸? 그 성별이 0이면은 다 이제 싹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성별이 1이면은 이제 거의 이제 살았고, 그쵸? 제3의 성별이 이제 싹 다 갔어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쵸? x의 평균은 얼마예요? 1이 되겠지, 1. 여기하고 데이터 수는 똑같습니다. 1이 되겠고, y의 평균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쯤 이렇게 이제 걸려 있지 않을까? y의 평균 한번 볼까? solve 컨티 요거의 민 0.34 요렇게 이제 걸려 있겠죠. 요게 이제 y의 평균인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1, 4분면, 2, 4분면에는 지금 없어요. 거의 값이. 그쵸? 요거는 이제 걸쳐 있는 거라고 치고 아니면 뭐 반반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1, 2 이제 뭐 상관없이 이제 딱 떨어져 있는 거고 대부분에 있는 게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죠. 추세선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걸리겠죠. 이게 대칭이 되면서 코릴레이션 값이 계산되는 값이 0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되는 거 보니까 0이죠. 그쵸? 그래서 이 성별이랑 요거는 이제 0이고 요거는 이제 뭐 똑같으니까 이제 얘하고 똑같은 논리로 0에 가까운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 여기에서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하고는 되게 릴레이티드 되어 있고 성별이랑 그 다음에 이제 상가 주군 여부 그 다음에 이거의 연속형 같은 경우는 0에 가까운 값이 지금 찍히게 되겠죠. 그럼 요거하고 요거는 그
그 얘하고 이제 관련이 없냐? 그러니까 성별은 썰브를 예측할 때 도움이 안 되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은 일단 성별이 1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이제 산다고 이제 보는 게 좋고, 성별이 이제 0이나 2라고 치면은 무조건 죽는다고 보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다 맞출 거 아니야, 거의 다. 그래갖고 이거는 되게 성별이 완전 상과 죽음 여부, 그러니까 썰브나 썰브 콘티를 예측할 때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릴레이션이 이렇게 빵 정도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때 이제 코릴레이션 플롯을 해석을 해야 될지 해석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이 선전도를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좀 상상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일단은 되게 유명한 예제가 있는데 엔스콤의 4분할이라는 예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코릴레이션은 이러한 형태, 둘 다 연속형이고 직선 근초로 이렇게 퍼져 있고, 그렇죠? 이러한 형태일 때 해석이 되게 올바르고, 이렇게 곡선의 패턴을 가지거나 아니면 너무 이제 큰 값이 이제 튀어 있거나, 아니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요렇게 이제 X축이 범주로 보이는 이러한 형태일 경우에는 삼전도에 대한 이제 해석이 조금 불분명하다. 이렇게 이제 써져 있고, 이 네 개의 그림에 대해서 모두 다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는 이제 같은 값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예제인데, 요거를 잘 기억을 하면서 예를 보면은 지금 우리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 그림에서 4번에 좀 변형된 형태라고 이제 보여지죠. 4번에 이제 변형된 형태인데, 그래도 이 그림에서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부적절한 그 플랫이긴 하지만, 좀 부적절한 플랫이긴 하지만 한쪽은 이제 범주 여기 있고 한쪽은 이제 이쪽에 많이 있으면은 범주에 따라 갖고 이제 y 값이 이제 차이가 난다라는 거니까, 뭔가 여기 있는 0.8이랑 여기 있는 0.8이랑 느낌이 확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특정한 경우에 요렇게 이제 분포를 그려봤을 때 요렇게 나온 경우는 우리가 코릴레이션 값이 굉장히 빵에 가까워도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요렇게 아까 예제를 요렇게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이게 그 성별에 따라 갖고 상과 죽음이 이제 딱 구분이 되니까 이 코릴레이션 값도 1도 나오고, 그래서 이때는 또 히트맵을 보고 뭔가 이제 변수를 해석하는 게 좀 의미가 있어 보였는데, 이러한 경우는 이게 제가 좀 예제를 되게 악의적으로 만들긴 했는데 이게 좀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예제 같은 경우 볼까요? 우리의 예제는 지금 y에 해당되는 게 뭐였지? 갑자기 데이터가 기억이 안 나나. 그렇지. df 피처드 요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캐터 플랫 이렇게 되어 있고, x는 할리데이, y는 또 뭘로 하지? 카운트. 이게 그러니까 평균이 아마 이렇게 될 거고 1, 2, 3, 4의 그 대부분 정도이 비슷하게 있으니까 이게 연근초로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할리데이가 0일 때는 이제 이러한 값들이 있고 1일 때는 이제 확실히 그런 값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뭔가 또 관련이 없다라고 보기도 되게 애매해요. 그렇죠? 코릴레이션 값은 왜 낮게 나왔는지 이해가 되는데, 일단 샘플도 이쪽이 많고 이쪽은 좀 상대적으로 적고, 그래갖고 이게 뭐 예를 들어 갖고 할리데이가 카운트를 예측할 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는 볼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할리데이 이꼴 1이라고 치면은 카운트가 너무 높은 값 있죠. 뭐 900이나 1000이나 이런 것들은 잘 없을 거야. 요렇게 이제 이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이렇게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할리데이가 0인지 1인지의 정보가 얘한테 이제 도움이 안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딱 봐도 이런 거는 이제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계산하면 0근처로 떨어질 것 같기는 하죠. 그다음에 요거는 또 위크데이인가? 이렇게 봐도 이게 이러면 분명히 0, 1일 때랑 5, 6일 때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또 적은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이 스캐터 플롯으로 계속 그리고 있는데 그 다른 플롯으로 하는 것도 좋긴 하죠. 뭐 10원 말고 다른 거를 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일단은 이 강의에서는 10원을 위주로 좀 쓰겠습니다. 요것도 딱 보니까 이게 분명히 위크데이가 여기에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그냥 위크데이의 평균은 뭐가 나오겠어? 0, 1, 2, 3, 4, 5, 6이니까 3.5가 나오나? 3인가? 어, 3이죠. 그 다음에 Y는 대충 뭐 이 정도의 평균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어 보면은 1, 2, 4분면에 있는 점들 대충 비슷할 것 같고 3, 4분면 쪽에 이제 점들이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 있는 점들도 이제 이 얘네들은 서로 또이또이 되니까 이것도 그러네. 이것도 코에피션트가 이게 0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쵸? 그렇지만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죠. 워킹데이 워킹데이 요도 마찬가지. 요것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제 0하고 이제 1일 때 워킹데이 이꼴 1이다. 라는 정보를 알고 있으면은 저는 좀 요렇게 800이나 900에 대응하는 애들도 꽤 있다라고 예측을 할 테고 워킹데이 이꼴 0이다라고 하면은 일단 뭐 그 예측을 이제 900 이상으로는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요것도. 그렇지만 히트맵 상으로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히트맵 상으로는 이렇게 하얗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Y를 예측할 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경우일 수도 있고 그 도움이 되지만 되게 이제 특이한 경우 이제 이런 케이스가 아주 극단적인 카운터 이그젠플이죠. 이러한 케이스일 경우에는 좀 실제로 관련이 있는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두 변수가 다 이제 연속형인 변수이고 연속형인 변수이고 둘 다 뭐 요 엔스콤에서 이제 이러한 그림처럼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정규 분포처럼 이제 너무 큰 값을 갖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한쪽 값이 튀는 값이 없고 그냥 그 평균 근처에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일반적인 우리 연속형 자료라면은 이런 악의적인 이그젠플을 만들 수가 없겠죠. 그때는 이 코릴레이션이 이제 없으면은 그때는 그냥 뭐 빼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범죄일 경우에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범죄일 경우에 보지 마세요라고 하기에는 또 볼 때가 편할 때도 있거든요. 이게 범죄이지만 보기 편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타이타닉 예제 같은 경우도 범죄이지만 성별이랑 좀 상관이 있어갖고 보기 좀 편할 겁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되게 이상한 방식으로 꼬여가지고 실제로는 완전 이렇게 상관이 있는데 히트맵 상으로는 아무것도 안 잡힐 수도 있다. 그런 거를 좀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계산되는 원리를 알면 되게 쉽죠. 그래서 너무 많은 이제 분석을 감각적으로 하기보다 한 번쯤 이렇게 원리를 생각해 보는 게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냥 뭐 저는 안 되는 건 알고 있었는데 혹시 실제로 나중에 분석을 하실 때 이런 것 때문에 좀 헷갈리실까봐 일부러 좀 넣어봤고 관련 없어 보이는 Y랑 이제 관련 없어 보이는 변수를 삭제하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더 안 좋았죠.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러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까지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